눈을 뜨는 순간부터 삶을 즐기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단 하루만 이 책에 담긴 습관들을 실천해 보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하루의 기적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를 경계하라.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작정하고 나쁜 에너지를 전파하며 끊임없는 험담과 상대방의 진을 빼는 대화를 이어간다. 이들이 꼭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개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을 평가하고 타인의 불행을 섣불리 위로하는 등 다른 사람의 삶에 너무 빠져 있는 나머지 당신을 불행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다. 뼛속까지 우울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나쁜 기운을 당신에게까지 퍼뜨린다. 누구보다도 내가 인정할 수 있다. 흥미진진한 가십이 재미있을 수 있지만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가십만이 유일한 이야깃거리인 것 같다. 그들은 타인이 겪는 고통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자신과 타인의 상황을 비교하며 자신들의 이미지가 더 낫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또한 종종 불친절하고 잔인하다. 당신의 궤도에 이런 종류의 에너지는 필요 없다. 이런 타입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정적인 면을 찾아낸다. 태어날 때부터 피해자이며 잘못은 모두 다른 사람들 탓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그들 잘못은 없다. 그들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면 경계선을 설정해서 그들의 부정적인 기운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라. 그들이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독이 되는 회오리 바람에 뛰어들 의무는 없다. 여름마다 우리 가족이 시간을 보내는 별장에서 알게 된 이웃 부부가 떠오른다. 그 부부는 보트며 제트스키 등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급 장치에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들의 별장은 최고의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지상 낙원이었다. 어느 주말에 호수에 있는 이웃들끼리 모여 파티를 열었는데 이 부부가 파티를 위해 어마어마한 음식을 제공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너무 멋있다. 이 사람들은 성공한 데다가 관대하기까지 하네. 자신의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다니. 이런 호의를 어느 누가 마다하겠는가. 참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운이 좋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관대함에 감사했다. 이렇게 너그러운 이웃이 나쁜 기운을 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삶을 모두가 부러움 없이 보지는 않는다. 인생은 예상하는 대로 흐르지 않듯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꼭 한 명 있기 마련이다. 그 다음에 봄이었다. 그날을 생생히 기억한다. 평소에 남에 대해 말하기를 즐기던 한 이웃이 신이 나서 대박 뉴스라며 말을 전했다. 부유하고 너그러웠던 그 부부가 힘든 시기를 겪었다는 내용이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들은 돈 문제로 이혼까지 갈 상황에 있다고 했다. 이 소문의 어느 부분도 우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재미를 찾으려는 그를 보며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타인의 친절과 너그러움을 그저 받기만 했던 사람이 정작 그 사람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는 그 상황을 오히려 즐기는 것도 모자라 세상에 알리지 못해 안달내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곤욕이었다.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소문을 흘리는 이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만큼 민망한 순간이 없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에너지 뱀파이어와 어울리며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그들이 입에 올리는 것 중 어느 것도 당신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게다가 인생은 짧다. 타인에게 친절해라. 타인이 잘 되기를 바라라. 그리고 당신 자신의 일을 고민해라.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타인이 아닌 당신과 관련된 일에 신경 써라.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일어나라. 하루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하루의 노예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시간을 절대 살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그 방법을 알려준다면 어떨까? 하루의 작은 변화로 2주의 시간을
당신 인생에 추가해 준다면 어떨까? 그것도 매년 말이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밖으로 나와라. 이제 알람을 다시 설정하려던 것을 멈추고 몸과 뇌를 움직일 준비를 해라. 이불을 걷고 침대 밖으로 발을 꺼내 몸을 일으켜라. 침대맡에 놓인 물을 들이켜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은 당신이 실천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인생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번 해보면 효과를 알 수 있다. 인생의 모래시계는 매일 24시간에 한 번씩 초기화된다. 시간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갖는 유일한 것이다. 눈을 뜨는 순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주옥 같은 24시간. 기억해라. 그 순간만큼 젊을 때는 다시 없을 것이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속담을 다들 알 것이다. 일찍 일어나면 그날 하루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세상이 아직 깨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일어나는 순간부터 그 다음의 행동으로 자연스레 흘러간다. 아침형 인간은 문구적거리지 않는다. 눈을 뜸과 동시에 뇌가 깨어나고 잠재의식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는 일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삶이 뒤통수를 칠 때 계획의 진가가 드러난다. 나 열심히 사는데도 인생은 여전히 우리의 뒤통수를 친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시간을 들여 계획을 짜고 점검할까? 의도를 갖고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로 계획하고 당신을 목표에 맞춘다면 앞으로의 길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당신의 일일 계획이 하루를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면 탈선할 수도 있다. 하지만 머릿속에 계획이 있다면 둘러가는 길이 훨씬 덜 두렵다. 매일매일 당신이 가야 하는 길을 설정하면 정상 궤도를 유지하는 데나 경로를 이탈했을 때 다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장담컨대 중심축 변경이 필요해지기 전에 당신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얻은 자신감이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 말이다.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가능성을 회피하는 것이 당장은 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절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일진이 좋지 않은 날, 힘든 한 주, 아이들 문제, 가족의 위급 상황, 자동차와 직장 문제 등 일정을 망치는 일들은 살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는 일이다. 이런 문제들을 그저 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살 수는 없다. 만약 부정과 회피 속에서 사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들을 왜 회피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 직면해야 한다. 당신의 의도를 늘 염두에 두면서 말이다. 지금 이 순간도 삶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인생의 리허설은 없다. 그야말로 진짜 인생이다. 그러니 오늘을 위한 당신의 계획을 짜보자. 내일 삶을 마감한다고 해도 그 행동을 반복할 것인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실천하는 리추얼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당신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긍정적인 리추얼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처럼 부정적인 리추얼은 금방 몸집을 불려서 우리를 맥빠지게 할 수 있다. 우리 자신과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들을 과감히 끊으면 더 나은 리추얼을 위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는 일상의 루틴과 리추얼을 어떻게 포용해야 하는지, 개선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은 사람의 좋은 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던 일을 할 것인가? 만약 이 질문에 계속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작은 것들이 중요하다.
또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열쇠가 늘 대단한 것에 있지는 않다. 변화는 종종 작은 것에서 온다. 매일 하는 작은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하루 쌓인다. 진정한 변화는 결국 당신이 기꺼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 한 번 실패하면 한 번 더 시도하라. 우리는 모두 인간이다. 시도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시도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이행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결국 성공하는 이들은 바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들이다. 제임스 다이슨은 다이슨의 베스트셀러 진공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 시제품만 5,127개를 제작한 인물이다. 그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고안하기까지 5,126번 실패했다. 그야말로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느껴본 사람이 아닐까. 실패하는 동안 쏟아부어야 했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돈은 그를 포기하게 할 법도 했지만 45억 달러에 달하는 그의 현가치는 결국 그가 옳았음을 증명한다. 진정성을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 진정성의 습관을 어떻게 길러서 자연스럽게 일상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을까? 다음 3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규칙적으로 건네는 일로 시작할 수 있다. 여기서 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가? 습관이란 성취 가능할 때만 효과적이다. 비현실적이라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할 것이고, 이는 결코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또한 습관이란 규칙적으로 이행해야만 효과가 있다. 이는 습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일상에서 시간을 내 확인해야 함을 의미한다. 습관을 실행하면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결과를 내게 돼 인생 전반에서 성취감을 느낄 것이다. 자기 인식이 높아져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매 순간에 진심으로 임하고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왜 안 될까 보다 무엇을 해야 할까? 왜 대신 무엇으로 질문해라. 자기 인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타샤 유리크와 연구진은 정확한 자기 인식을 가진 사람들과 단순히 자기 인식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연구를 했다. 이 두 그룹을 구분 짓는 단서는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것에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왜라고 질문하며 그때마다 부정적으로 답변해 부정적인 측면으로 마음이 기우는 경향이 있다. 왜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왜 나는 늘 이렇게 행동할까? 왜 그 사람은 거짓말을 했을까? 왜라고 질문하며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찾고 패배감과 좌절감을 느낀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그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과도한 상상력을 발휘해 우리 자신을 정당화한다. 눈앞에 놓인 답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에 갇힌다. 어떤 방식이든 결론은 같다. 옳지 않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 또한 결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 무엇을 해야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 이번 승진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보여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앞으로 기회가 찾아올 때 눈에 띄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질문을 바꾸면 건설적이고 실행 가능한 답들에 접근이 가능하고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솔직함이 주는 혜택. 오늘날 우리는 광고부터 소셜미디어까지 철저히 비현실적인 이상이 쏟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완벽함이라는 표상을 본다. 그 후 자신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주눅이 들고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느낀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만치 앞서 나가 각자의 일을 하며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속도와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핵심 가치와 삶의 목표와 의미를 위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으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 스스로에게 솔직하려고 했던 노력이 자연스레 무너진다. 습관적인 진정성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 소음을 없애는 법을 충분히 배워야만 가능하다. 말끔히 걸러진 이미지와 이상들, 끊이지 않는 자기 회의, 그리고 바깥 세상의 의견 등이 모든 것을 신경에 거슬릴 정도로 시끄럽게 울려대는 잠재적인 드럼이라고 여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들의 신경을 끄고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미셸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남에게 알리고 들려주는 것,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는 것, 자신만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힘이 된다. 그리고 기꺼이 남들을 알고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고귀한 일이다. 진정성은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며 그 혜택은 넓게 퍼진다. 진심을 다하면 의사소통이 더 수월해지고 신뢰를 얻을 것이다. 결단을 내릴 때 좀 더 편안해지며 맞닥뜨리는 도전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만큼 성장한 자아감 덕분에 내면의 갈등이 있을 시 본능과 마음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물이 당신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벽을 마주쳤다고 돌아서며 포기하지 마라. 어떻게 그것을 넘어갈지, 뚫고 갈지, 둘러갈지 고민해라. 뇌는 하나에만 초점을 맞출 때 더 잘 기능한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밤마다 잠 못 들고 뒤척이는가? 점점 다가오는 마감일과 외부의 압박 때문에 걱정하는가? 혼자서 그 일을 다 할 생각에 공포심에 사로잡히는가? 이 모든 할 일들은 순식간에 문제 덩어리가 된다. 불어날 대로 불어난 문제 덩어리는 우리가 선 맨 아래 지점에서는 절대 닿을 수 없다. 다행히 우리 목록에 빽빽히 적힌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공통분모가 있다. 바로 세분화 전략이 그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업무의 세분화가 우리를 목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든다. 또한 미루거나 회피하는 습관을 줄이고 일을 시작하는데 자신감을 심어준다. 명심하기를 바란다. 이 세상에 당신이 그저 시작도 해볼 수 없는 것은 없다. 무엇이 됐든 당신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큰일을 일단 시작해서 눈앞에 그려봐라.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라. 어떻게 이것을 끝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따위 모두 떨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단계별로 해결하려는 접근이 효과적인 이유는 한 번에 하나에만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가장 잘 기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스맨이 되는 이유. 노가 가진 힘을 당신에게 보여주기 전에 왜 우리가 예스라고 말하는지에 대해 먼저 말해보자. 간단하다.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우리를 좋아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예스는 우리에게 의무사항들을 쥐어주고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게 한다. 그리고 가끔은 우리 인생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일을 망치지 않기를 바라고 내심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잘해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예스는 우리를 완벽이라는 길로 이끄는 동력인 셈이다. 어떨 때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예스라고 말하기도 한다. 동료나 직원, 친구, 배우자, 아이들 등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당신은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스라고 말하는 이유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가장 걱정스러운 요소는 무엇일까? 어느 상황에서도 당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줌으로써 그들에게 호감을 사고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하지만 예스가 당신의 의도나 목적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예스라고 말하는 이유는 모두 외부에서 온다. 나에게는 한계를 설정할 권한이 있다. 노라고 말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둘 수 있다. 예스라고 말하는 일에 까다롭게 대처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인가? 그렇다면 걱정 마라. 기꺼이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에 대해 더 진심으로 임한다면
당신의 솔직함은 독이 되는 일방적인 관계를 거르는 필터가 될 것이다. 더욱 건강하고 견고한 관계로,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라. 당신의 시간도 다른 사람의 시간만큼 소중하다. 어떻게든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에게 주어진 24시간 중 얼마를 당신 자신과 목표를 위해 살겠는가? 적을 만들지 않는 거절법. 때로는 메시지 그 자체보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때로는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어떻게 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예스에서 노로 건너뛰려니 긴장되는가? 한 번에 단호하게 노를 말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다음 문장들을 참고할 수 있다. 명확하지만 부드럽게 거절하는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기억해라. 노를 말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한계를 설정할 권한이 있다. 당신의 시간을 가질 권한이 있다. 주변 사람 중 당신에게 습관적으로 부탁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부탁을 들어줄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무슨 부탁이든 항상 예스라고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런 나쁜 습관은 끊어야 한다. 편하기 위해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예스라고 말하는 행동을 멈춰라. 오늘부터 매일 연습하라. 당신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일과 감당할 수 있는 일에만 예스라고 말할 것을 약속하자. 노라고 말하면 당신의 앞에는 예스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순간에 집중하는 자가 일과 사람을 얻는다. 우리는 현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만나는 모든 사람과 그들과 나누는 모든 것을 하나의 기회로 여겨야 한다. 내 좌우명 중 하나는 내가 말하는 것의 2배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라다. 우리의 귀가 2개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의식적이고 현재에 충실한 이 전략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지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집중해서 이해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할 수 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경청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사려 깊은 대답을 할 때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지혜, 에너지를 나눠준다. 하루하루 쏟는 당신의 노력이 가치 있는 이유다. 적당한 속도로 말하고 경청하라. 우리의 뇌는 사고하면서 1분에 약 3,000개의 단어를 익힐 수 있는 반면 1분에 약 125개의 단어만 들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우리가 단어를 듣고 처리하는 것보다 단어를 생각하고 생성해내는 일을 더 잘한다는 얘기다. 이는 소통에 있어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고 메시지를 살펴보는 대신 대부분의 사람은 빨리 대답하고 끼어드는 경향이 있다. 말하기 전에 여유를 두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대방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음은 물론 의사소통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명확하고 간결한 답을 심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하라. 좋아하는 것을 하면 에너지는 따라온다. 당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면서 얻는 에너지만큼 더 강력한 에너지는 없다. 큰 그림에 대한 얘기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무언가 말이다. 매일 아침 당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내는 강력한 그것 말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에너지는 그저 따라오게 돼 있다. 직장과 집에서 하는 일에 모든 면을 하나부터 10까지 좋아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핵심은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는 당신의 인생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깨닫는 것이다. 당신이 하는 것에 열정을 갖고 당신의 역할에 진심으로 임하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다. 이 열정을 찾는다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을 잘 헤쳐나가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이끄는가?
무엇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가? 확실한 목적과 목표와 함께 의도가 있는 삶을 산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희생의 균형이 잡힐 것이다. 하루 동안 펼쳐질 모든 시나리오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에너지를 끌어올릴 비상대책을 마련하라. 열정이 있으면 에너지가 생기기 마련이다. 당신의 가장 큰 열정 중 하나인 가족은 당신의 연료를 채워주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런데 만약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열정을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자신의 여정을 가고 있다. 아직 자신의 목표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다. 그 다음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굴해라. 무엇이 당신을 기분 좋게 하는가?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당신을 긴장시키는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동력원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나아갈 힘과 능력을 주는 주체가 당신 자신인 것이다. 스스로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정해놓은 경계선을 잘 유지해라. 내가 쓰는 비결을 하나 알려주자면 찬물로 샤워하는 것이다. 농담이 아니다. 찬물 샤워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맑은 정신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스트레스 지수를 감소시켜 면역 체계를 개선하고 체중 감소에도 효과적이다. 생각만 해도 몸이 으스스 떨리지만 이 모든 장점을 고려하면 단 1분이라도 좋으니 찬물 샤워를 당신의 샤워 루틴에 추가해 볼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권한다. 실패를 겪어도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을 마음껏 비웃어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은 지금까지 겪었던 인생 최악의 날들을 잘 견디고 살아남았다. 이제 당신은 잘 될 일만 남았다. 인생의 주인이 되는 15가지 성공 습관. 아침에 새들의 지저귐과 함께 눈을 떠라. 그러면 세상과 당신만의 친근한 시간을 갖고 앞으로 펼쳐질 하루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명심해라. 아침의 주인이 되면 하루의 주인이 될 것이다. 삶의 궤도를 유지할 수 있게 당신의 루트를 짜라. 동시에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해 다른 길로 가야 할 때를 고려해라. 당신의 하루가 좀 더 순조롭게 흐를 수 있게 소소한 것일지라도 일상적인 리추얼을 포용해라. 오랜 루틴들을 조금씩 손보고 매일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변화를 시도해라. 자신에게 솔직해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생의 혜택을 발견해라. 당신의 계획을 세분화해라. 그리고 만족스럽고 동기부여되는 명확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찾아라. 싫다고 말하는 것이 당신의 슈퍼파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현재에 충실히 임하는 법을 연습해라. 이를 통해 인생의 경험으로부터 더 많이 얻고 주변 세계에 더 참여해라. 비언어적인 신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적당한 발화 속도를 유지하고 경청하고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며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용해라. 당신 안에 있는 최고의 에너지원을 활용해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에 적절한 시간을 할애해 소셜미디어 사용을 관리해라. 현재 상황을 점검해라. 어떤 숨겨진 교훈이 나타나 당신에게 최고의 삶을 선사할지 아무도 모른다. 감사함을 당신이 수용하고 개발해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태도로 여겨라. 자기 돌봄은 협상할 수 없는 생존을 위한 기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숙면을 우선순위에 둬라. 당신의 하루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오늘 당신이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내일 당신이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선물이며 당신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하루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는 15가지 성공 습관을 꼭 기억하세요. 어제의 나를 넘어서 더 큰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